우리는 종종 한 가지의 그 무언가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어떤 이에게 그것은 살아감의 끝을 의미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살아가기 위한 생명수와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누군가에게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범죄 사건은 무려 5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을 죽게 만들었던 체스판 살인 사건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알렉산드르 피추시킨, 러시아 사람이에요. 1974년 4월 9일생이고요. 현재 나이는 45세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사진 속 인물의 눈빛으로부터, 눈빛 봐봐요. 눈빛으로부터 느꼈던 그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약 14년 동안 약 5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살해된 사람의 수도 확인된 바 이렇다는 거예요. 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가 살해했던 피해자의 수보다도 약 2배 이상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진짜 인상 좋고 인사성도 밝고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데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이 알렉산드르 피추시킨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한 슈퍼마켓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동물을 상당히 좋아했고요. 이웃들한테는 늘 친절한, 그야말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92년 그의 나이 18살에 그는 자신과 같은 학급의 친구와 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아파트 창문 밖으로 친구를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그의 첫 살인이었죠. 이후 약 9년간은 조용히 살았지만 이미 9년 전에 시작된 살인의 불꽃은 결국 터지고 맙니다. 2001년부터 그의 연쇄살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곳은요, 공원인데, 자, 이곳은 모스크바에 있는 비체프스키라는 공원입니다. 이 비추시킨은요, 이 이름이 비추시킨이에요. 고맙습니다. 비추시킨은 살인 충동이 생길 때 노숙자, 노인, 알코올 중독자 등과 같은 사람들을 유인을 해요. 그래서 망치로 내리치고 살해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인했는지,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수법이 되게 간단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공원에서 보드카를 먹으면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걔를 추억하면서 지금 제가 술 한잔 하고 있어요. 가서 한잔 하실래요? 같이 먹어요. 이렇게 친근하게 유인을 한 거예요. 특별히 끌고 가거나 무기로 위협을 했던 것이 아닌데도 죽은 강아지를 생각하며 술을 한잔하는 그를 거절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죠. 살해를 하고 난 뒤에 그는 피해자들을 하수구에 던지거나 둔기로 머리에 구멍을 낸 뒤에
그 구멍에 보드카 술병을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국내 범죄 심리학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일종의 살인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어떤 표식이죠, 표식. 범죄 사건 영상이나 자료를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은 좀 특별히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이 피해자를 죽인 다음에 뭐 입에다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집어넣는다거나 뭐 얼굴에 속옷을 씌워 넣는다거나 뭐 몸에다가 어떤 특정 무늬를 새겨 놓는다거나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밧줄을 묶어 놓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뭐 영역 표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시그니처를 남기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훗날 그가 체포된 뒤에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느낌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마치 신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살인을 하지 않는 삶은 당신더러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라.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이죠. 절대 정당화가 될 수 없는 말인데 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쨌든 이 공원에서 잔인한 살인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을 체스판 살인사건이라고 부를까요? 전 계속 체스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을 읽었는데 왜 도대체 체스판 살인사건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가 공원에서 보드카를 마시면서 체스를 두곤 했대요. 평상시에. 근데 그걸로 유인을 했던 바가 있죠. 우리 나랑 체스 한번 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로 유인을 했기 때문에 체스판 살인사건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는 뭐 범인이 뭐 피해자들의 몸에다 체스판 무늬로 뭐를 시그니처를 남겼었나?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체스판은 어떤 그 범인의 시그니처는 아니었어요. 자, 체스판이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거는 체스판은 이 피추시킨 이 범인의 살인을 기록하는 도구로 이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할 때마다 자기 집에 가서 가상으로 그려놓은 체스판에다가 한 칸 한 칸 자기가 죽인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자기가 죽인 날짜 그 사람의 이름 이런 걸 적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동전을 하나 올려요. 동전을 하나 올리고 그 위에 체스판을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살인 일기장이었던 거죠. 2001년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연쇄살인 행각이 멈추게 된 것은요, 2006년이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였던 여성 마리나에 의해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었어요. 결국은 이 여자도 죽었는데 이 여자에 의해서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뭐 여느 때처럼 피추시키는 누구를 죽일지 막 물색을 했겠죠. 물색을 하다가 자신의 직장 동료인 마리나를 범행 대상으로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산책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산책을 하기로 하는데 이 여자애가 이 피추시킨을 만나기 직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나 피추시킨이랑 지금 산책 가려고. 그게 아마 음성 메시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강력한 증거가 됐고요. 피추시킨은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체포가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들어가서 수색을 했고 거기에 나온 증거들을 통합해서 이제 체포가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50명도 죽이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는데 그게 여기서 끝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서. 경찰들이 집을 수색했어요. 그때 발견된 게 바로 체스판이었어요. 체스판. 근데 자기가 직접 그린 체스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체스판에 딱 한 칸을 제외하고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걔가 한 칸 한 칸 자기가 죽인 사람 이름을 썼잖아요. 한 칸 빼고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체스판이요. 8 곱하기 8 64칸이에요. 그러니까 한 칸 빼니까 63이죠. 그러니까 63명의 사람을 죽이고 기록을 해놓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그는 결국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백을 하게 되죠. 체포 이후에요.
그의 행동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반성은 당연히 안 했겠죠. 이렇게 말했대. 아, 내가 64명 죽이려고 했는데 니네 때문에 내가 한 명 목표 달성을 못했잖아. 이러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방해받았다 이거죠. 자신의 살인 계획에. 사실 이 피추시키는요, 마지막 희생자가 자신을 만나러 간다는 그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경찰의 용의선상에서 의심받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살인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48명에 대한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러시아는 현재 사형 집행이 없대요. 96년 이후부터는 사형이 금지되어 있대요. 그래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찼어, 얘는. 그러면서 니네 체스판 못 봤어? 내가 63명을 죽였어. 근데 무슨 48명이야. 15건은 왜 인정 안 해주는 건데? 마치 자신의 살인 기록이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새로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뉴 페이스. 되게 무섭게 생겼어, 둘 다. 근데 인상에서 드러나나봐,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 자, 이 사람의 이름은요, 안드레이 치카틸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루려고 하는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입니다. 이 사람도 러시아 사람일 거예요. 자, 피추시킨이 처음에 살인을 하게 됐던 이유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을 따라하기도 했어요. 이 누구지? 얘 이름 뭐야? 안드레이. 이 사람이 했던 방법을 따라하기도 했었던 거죠. 피추시킨의 목표는요, 한 가지였어요. 안드레이 치카틸로가 세운 살해 기록을 깨고 그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기록을 깼다라는 언어 선택은 그 피추시킨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간수들이 나를 영웅이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 라면서 헛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표에 심취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사이코패스도 체포가 됐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누구누구보다 더 많이 죽였다. 아, 내가 누구누구보다 더 못 죽여서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이것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자, 여느 사이코패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행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성의 기미도 없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섭죠? 대단한 놈일세. 자, 사진 하나 더 보이시죠? 자, 어떤 범죄자에 대한 조사에서요, 어린 시절에 관련된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단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추시키는 어릴 적에 사교성도 되게 좋았어요. 사교성도 좋고 좀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집을 나가요. 그리고 나서 엄마랑 둘이 같이 사는데 이 친엄마가 얘가 무슨 잘못만 하면 되게 심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자라면서 당연히 부적응적으로 자라겠죠. 집에서 그렇게 엄마한테 학대를 당하는데 애가 온전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엔 말썽을 일으키다가 결국엔 할아버지네 집으로 쫓겨나듯이 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망가져 있는 자기 손자를 어떻게 좀 바로잡아 보기 위해서 체스를 가르쳐요. 손자에게 체스를 가르쳐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일종의 치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할아버지가요, 이 손자를 데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체프스키 공원에서 손자랑 같이 체스를 두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둘이 대결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피추시키는 결국 혼자가 되었고요. 그 어린 나이에 보드카를 마시면서 아버지처럼 점점 알코올 중독자로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살인마 안드레이 치카틸로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묘한 매력을 느끼는 거야, 얘한테, 살인마한테. 그러다 결국 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내가 저 기록을 깨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욕망에 막 휩싸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사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학대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물리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은 게 있었는데, 얘가 어린 시절에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서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정말 심하게 넘어졌대요. 그래서 이마를 바닥에다 심하게 부딪혀서 뇌 손상까지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4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때문에 얘가 전두엽 피질이 손상됐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전두엽이 되게 작다 그랬나? 전두엽 피질이 되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어른도 아니고 애기였잖아요. 아이였기 때문에 어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일 수 있고 훨씬 더 큰 손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실제로 피추시킨이 좀 상당히 심하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뭐 정확한 입증된 바는 아니에요. 자, 끔찍한 걸 또 발견을 합니다. 경찰에게 체포가 된 이후에 이제 집을 막 뒤지다가 홈비디오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근데 그 홈비디오에 그 피추시킨이 직접 찍은 비디오인데, 걔가 소녀들 있잖아요. 여자애들, 어린애들을 안고서요. 바닥에다 머리를 막 찍어요. 머리를 막 찍고 목에다가 자기 팔을 감고 막 웃으면서, 무서워? 당장 창밖으로 너 던져버릴 수도 있어. 이러면서 협박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 친구를 던져서 죽였었죠. 못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자, 피추시킨은요, 살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밥을 먹어 생존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가 되는 동안 그를 잡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자, 피추시킨에게 미수로 그쳤던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이다 보면 그 중에 한 번 실패가 있어. 안 죽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여자애가 2002년쯤에 하수구로 떠밀려서 죽을 뻔한 거예요. 피추시킨에 의해서. 그래갖고 막 간신히 도망을 쳐가지고 경찰서를 막 가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경찰이 조사할 생각은 안 해. 조사할 생각은 안 하고 걔한테 본인 잘못으로 인해서 하수관에 떨어졌다고 여기 서명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피추시킨이 본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2001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 2002년이란 말이야. 그럼 2002년에 이걸 막았으면 50명이 되는 사람? 아니지. 걔말로는 63명인데 그 사람들이 죽었겠냐는 거죠. 많은 희생자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었겠죠. 현재 피추시킨은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법정 최고형이죠. 지금 현재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복할 것을 대비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요. 생존 중이라는 것, 그 정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참 웃기죠. 피해자의 복수? 피해자 가족의 복수?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자, 어쨌든 지금까지 체스판 연쇄살인사건 50명을 죽인 이 피추시킨이라는 연쇄살인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